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 DX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포스코 DX가 8% 하락해서 금요일날 끝났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물론 포스코 그룹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양극재에 대한 이 수주 규모가 이제 40조를 넘어섰습니다. 한 번 계약에. 자, 그렇다는 건 공장의 가동도 빠르게 돌려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DX는 다방면으로 호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렇죠? 물론 이 이평선에 대한 이탈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역배열로 전환돼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무엇보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꺾이지가 않았고 훼손 자체가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양극재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와 전구체를 함께 만들고 있죠. 근데 퓨처엠의 모든 공정 자체는요, 포스코 DX가 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포스코 그룹을 포함해서 기업 측에서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인건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은요, 포스코 DX는 가격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쵸, 흔들릴 수는 있다. 근데 성장성이 훼손되진 않는다. 그쵸?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공시를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일단 공매도는 죽었다. 공매도는 에코프로 그룹이 상승을 하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의 급등을 할 테고요. 그러면 당연히 포스코 DX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월요일 날 급등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급등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추가할지를 체크를 해보자. 자, 그래서 제가 공시 내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의 공시 내용인데,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43조 8,676억 1,552만 4,480원 43조짜리 43조 8,670억짜리 계약이 터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약 상대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곱하기 2 하면 LG 쪽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자, 제가 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증설을 한다. 자,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있죠. 코스모 신소재가 고객사로부터 5월 달에 고객사로부터 요청을 받았어요. 그 요청이 무슨 요청이었냐? 너네 양극재 공장 좀 늘려라. 그쵸? 고객사가 그랬어요. 근데 고객사가 그럴 권한이 없죠. 그쵸?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에서 뭘 했느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쵸? 근데 증설에 대한 유상증자는 물량 부담은 있지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눌릴 수도 있죠. 자,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인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코스모 신소재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포스코 그룹을 포함해서 에코프로 그룹의 움직임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단기간에 사실 많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자, 포스코 DX 말고도 5월, 6월 지나서 7, 8월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자, 보시면, 자, 포스코 퓨처엠도 7월 달까지 정말 큰 폭으로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달 뭐 이렇게 쉬고 6월, 7월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고, 여기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단기적인 오버슈팅 구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왔는데 공매도들이 찍어 누르면서 언더슈팅이 발생을 해버렸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포스코 DX는 가격대를 버텼고, 버틴 상황을 빗대어서 보자면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를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전 요 내용을 좋게 보지는 않는데, 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테마에 있는 종목들보다 가격대를 더 오래 지켰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관련된 내용 말고도 다른 쪽의 호재를 다 품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요, 포스코 DX만 딱 볼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쵸? 포스코 퓨처엠 그렇고, 에코프로 그렇고,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는 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다방면의 호재를 품고 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수급적인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그쵸? 단기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쵸? 하루에 8%씩 빠지는 자, 이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때 맞춰서 물량을 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가격을 단기적으로 싸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 필요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이 내용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의 이 내용. 시간이 18시 25분 12월 1일 어떻습니까? 시간회가 딱 끝나고 나서 공시를 딱 했다. 근데 계약 금액이 43조 8천억, 44조짜리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뭐 저녁 먹다 그래 합시다 해가지고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애초에 계속해서 조율하고 딜이 있었는데 딱 시간회가 끝나고 에코프로 그룹에서 발표를 했다. 자, 그렇다는 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죠? 뭔가 노리는 게 있다. 그렇죠. 에코프로에서 공매도를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 그룹이 올랐을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포스코 그룹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DX도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월요일 날 혹시라도 금요일 수급으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의 상황 그리고 호재거리로 인해서 올라갔을 때의 상황을 같이 체크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 같이 체크를 해놨을 때 내가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내가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요. 제가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지만 여기 제가 길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 근데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그렇죠. 공매도들은 죽었다. 공매도들은 죽었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역배열 구간에서는 전환기까지의 약간의 횡보가 필요합니다. 62평을 넘더라도 그렇죠. 62평을 넘더라도 횡보 구간이 약간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62평을 이탈하자마자 이런 대형 호재를 만났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그룹에서 나온 거지만 이런 부분을 적게 보면 안 되는 게 양극재 수요는요. 아무리 에코프로 BM이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퓨처엠도 못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AI 그리고 로봇 관련된 그렇죠? 이쪽에는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요. 포스코 DX가 대장입니다.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저가 대비해서 상승폭만 보더라도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리 많이 올라왔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올라왔네 그러더라도 포스코 DX가 그만큼 올라왔고 여기 시가총액도 규모를 상회한다. 자, 이쪽 시장에 있는 대장은 이 그 포스코 DX라고 보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쵸 내가 얼마에 잡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포스코 DX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건 제일 강했다는 이야기죠. 그쵸? 제일 강했기 때문에 포스코 DX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신고가에 대한 이해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고요. 신고가 종목 안에서 제가 이 단기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여기 12월 1일 금요일인데 S&T 다이나믹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렇게 두 종목 진행이 됐고 자 특이사항이 있다면 8시 54분, 8시 55분 장 시작 전에 그쵸 호가만 보고도 체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건 신고가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S&T 다이나믹스 자 보세요. 금요일날 종가가 7.7%에 마감이 됐고 고가 13.6% 나왔지만 고가 정확히 못 잡죠. 그렇죠? 그리고 장 시작 전에 매매가 되는 건 단기 매매입니다. 단기 매매. 자, 그래서 이 단기 매매 기준에서 그렇죠? 상황을 보면 하루에
8%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한다는 점,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겠습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보면 여기 금요일 날 보면 시가 7% 그리고 고가 23%까지 상승을 했는데 고가 못 잡는다 그랬죠? 그쵸? 종가에 매도를 하더라도 17% 정도의 수익 구간에 마감이 됐다. 근데 이건 역시도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있죠? 소통방에서는 신고가 종목만 한다. 신고가 종목은 시세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하자. 만약에 이 단기 전략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다면 이렇게 제가 장시 작전에 공략을 못 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자, 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12월 1일 금요일 여기 장중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주가는 어차피 선반영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1년도 안 돼서 15배 떴죠. 구조적으로 생각해보면 에코프로 원자재 수급, 그쵸? 에코프로 버티 원자재로 전구체 만들고 에코프로 BM 전구체로 양극재 만든다. 이게 전부예요. 그럼 사야될 기업 하나 남았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그렇다는 건 2차 전지는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비싼 부분, 그쵸? 상대적으로 보면 에코프로 머티가 싸잖아요.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되니까. 근데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이 이제 30조에 가깝습니다. 물론 고가 대비해서 50조가 넘는 이 시총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떨어진 상황에서 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평균치를 봤을 때 에코프로 BM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대비해서 가격이 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호재거리가 있고, 포스코 DX는 양극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장 가동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AI 관련된, 그리고 뭐 협동 로봇 관련된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개인의 수요가 아니라 기업의 수요입니다. 기업의 수요가 계속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가 구간을 철저히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는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뭐 7에서 8% 그쵸? 요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신고가 매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근데 딱 첫문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종목이 필요하다, 그쵸?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23년 하반기, 그쵸, 이제 12월인데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내년 초까지 그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